칠수, 너가 제대로 확인 안 해서 우리 아버지가 잘못된 약을 드셨잖아. 김민정이 날카로운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간호사실 앞에서 김민정이 한간호사를 몰아세우고 있었죠. 제가 그런 실수를 할 리 없어요. 저는 정확히 처방전대로 젊은 간호사의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닥쳐, 내가 뭘 안다고 대들어? 김민정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간호사의 뺨을 때리려는 순간이었어요. 서연이 몸이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잠깐만요. 모두의 시선이 서연에게 쏠렸습니다. 김민정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어요. 뭐야, 청소부가 왜 끼어들어?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어요. 죄송하지만 여기서 소란을 피우시면 다른 환자분들께 방해가 됩니다.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속으로는 긴장이 됐습니다. 김민정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내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그때였습니다. 305호실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리고 청소부 서연과 갑질 여성 민정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손에 든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박순자라는 이름이 적힌 이력서였죠. 한강대학병원 부원장실의 커다란 창문 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책상 위에는 VIP 병동에서 일어난 의료사고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6개월 동안 간호사 12명이 그만뒀다고 혼잣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숙련된 간호사들이 하나둘 병원을 떠났고 그 자리를 경험 없는 신입들이 채웠습니다. 의료사고는 늘어났지만 공식 기록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죠.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겠다고요. 며칠 후 서연은 낡은 운동화를 신고 병원 지하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청소부 대기실 문을 열자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아이고, 새로 오신 분이구나. 통통한 체격의 중년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청소팀장 오정숙이었죠. 네, 오늘부터 일하게 된 박순자입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거짓말에 익숙하지 않았으니까요. 정숙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청소 도구들을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이게 물걸레고 이건 마른 걸레예요. VIP 병동은 특히 깨끗해야 해요. 거기 계신 분들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서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VIP 병동. 그곳이 바로 문제의 중심이었죠. 첫 출근 날 서연은 청소 카트를 밀며 VIP 병동 복도를 걸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일반 병동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죠. 야, 거기 청소하는 사람. 날카로운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자 명품 가방을 든 중년 여성이 서 있었어요. 병실 바닥에 물기가 남아있잖아. 다시 닦아. 그 여성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마치 서연을 사람이 아닌 도구로 보는 것 같았죠. 죄송합니다. 다시 닦겠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지금은 참아야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청소를 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들었어요. 김민정 씨가 또 간호사한테 커피 심부름을 시켰대. 어제는 자기 개인 서류 복사하라고 했다면서. 간호사들의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김민정. 그 이름이 자주 언급됐어요. 어느 날 오후 서연은 VIP 병동 라운지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벌컥 열렸어요. 아니, 의사가 뭘 안다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높은 목소리와 함께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보라색 샤넬 정장을 입은 그녀는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죠. 우리 민서가 의대 편입하면 여기서 인턴할 건데 미리 좀 잘해둬야지. 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김민정. 드디어 그 얼굴을 보게 됐어요. 순간 30년 전의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야, 거지. 도시락도 못 사온 주제에 우리 앞에서 밥 먹지 마. 중학교 교실. 도시락을 빼앗기던 날 김민정과 그 친구들의
조롱하는 얼굴들. 서연의 가슴이 조여왔어요. 그때의 무력감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거기 청소하는 아줌마. 김민정의 목소리가 서연을 현실로 끌어당겼습니다. 예, 바닥에 물 좀 제대로 닦아. 이런 것도 못하면서 월급은 받고 싶어? 김민정은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 눈빛에는 경멸이 가득했죠. 너 같은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거야. 평생 남의 뒤치다꺼리나 하면서 살라고.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어요. 죄송합니다. 주의하겠습니다. 고개를 숙인 서연을 보며 김민정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높은 구두 소리를 내며 라운지를 나갔죠. 혼자 남은 서연은 천천히 숨을 고르며 일어섰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였어요. 수수한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48살의 여인. 하지만 그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무력한 소녀가 아니었죠. 그날 저녁 서연은 부원장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어요. 일주일 동안 관찰한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김민정, 대기업 회장 부인, 딸 민서, 의대 편입 준비 중, 병원 이사진과 친분, 간호사들에게 사적 심부름 강요, 의료진 지시 무시. 서연은 펜을 들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추가로 적었어요. 나를 알아보지 못함, 여전히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 과거와 달라진 게 없음.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 준호의 전화였어요. 여보, 어떻게 되어가? 생각보다 심각해요. 직접 봐야 알 것 같아서요. 위험하지는 않고? 준호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괜찮아요. 아무도 제 정체를 모르니까요. 전화를 끊고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린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어요. 이제 시작이야.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 병원의 썩은 곳을 모두 드러내겠다고. 그리고 김민정 같은 사람들이 더 이상 약한 사람들을 짓밟지 못하게 하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다시 박순자가 되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청소 카트를 밀며 VIP 병동으로 들어서는 순간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그런 실수를 할 리가 없어요. 젊은 간호사의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실수? 내가 제대로 확인 안 해서. 우리 아버지가 잘못된 약을 드셨잖아. 김민정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서연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간호사실 앞에서 김민정이 한 간호사를 몰아세우고 있었죠. 저는 정확히 처방전대로. 닥쳐. 내가 뭘 안다고 대들어? 김민정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간호사의 뺨을 때리려는 순간이었어요. 서연의 몸이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잠깐만요. 모두의 시선이 서연에게 쏠렸습니다. 김민정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어요. 뭐야, 청소부가 왜 끼어들어? 서연의 가슴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어요. 죄송하지만 여기서 소란을 피우시면 다른 환자분들께 방해가 됩니다.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속으로는 긴장이 됐습니다. 김민정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내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그 순간 수간호사가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김민정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간호사와 서연을 번갈아 봤어요. 그리고는 차갑게 말했죠. 이 병원 수준이 이래? 청소부까지 나서서 손님한테 대드네. 수간호사가 서연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담담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선을 넘었네요. 김민정은 코웃음을 치며 돌아섰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너 같은 건 당장 잘릴 줄 알아. 그녀가 사라진 뒤 울고 있던 간호사가 서연에게 다가왔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서연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힘내세요. 간호사가 돌아간 뒤 서연은 다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조금만 더 참자. 모든 증거를 모을 때까지. 복도 끝에서 누군가 서연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안전관리실의 정태훈이었죠. 그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봤어요. 저 청소부, 뭔가 이상해. 태우는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의심은 이미 시작됐죠. 서연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묵묵히 바닥을 닦았습니다. 그녀의 위장 잠입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었어요. 서연은 청소 카트를 밀며 VIP 병동 301호실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김민정의 아버지가 입원한 병실을 청소하는 날이었어요. 문을 열자 김민정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명품 잡지를 넘기며 다리를 꼬고 있는 모습이 30년 전과 똑같았어요. 아, 청소하러 왔구나. 김민정은 서연을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서연의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30년 만에 이렇게 가까이서 마주한 거였죠. 하지만 김민정은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빨리 해. 아버지가 곧 검사 받고 오실 거야. 서연은 조용히 청소를 시작했어요. 걸레질을 하는 동안 과거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1994년 봄, 서울의 한 중학교 교실. 야, 거지. 오늘도 딘 도시락 가져왔어? 14살의 김민정이 서연의 책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비싼 교복이 반짝반짝 빛났죠. 아니야. 오늘은 어린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가방 속에는 김밥 2줄이 들어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일하시는 어머니가 겨우 싸주신 도시락이었죠. 뭐야? 오늘은 뭐라도 있어? 김민정이 서연의 가방을 빼앗았습니다. 도시락을 꺼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김밥, 이런 걸 도시락이라고 가져왔어? 주변의 아이들이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김민정은 김밥을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너 같은 애랑 같은 교실에서 밥 먹기 싫어. 냄새 나잖아. 그 순간 서연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눈물이 나려는 걸 꾹 참았어요. 울면 더 놀림받을 게 뻔했으니까요. 왜? 울려고? 그래, 울어봐. 거지답게. 김민정의 조롱하는 목소리가 교실에 울렸습니다. 청소 다 했어요? 현재로 돌아온 서연은 김민정의 목소리에 놀랐습니다. 네,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럼 빨리 나가. 보기 싫으니까. 김민정은 여전히 서연을 쳐다보지 않았어요. 마치 공기 취급하듯이요. 서연이 청소 도구를 정리하는 동안 김민정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혜진아. 그래. 오늘 의대 엄마 모임이지? 당연히 가야지. 우리 민서 편입 때문에 할 일이 많아서. 서연의 귀가 쫑긋해졌어요. 병원장님한테도 부탁해놨어. 우리 민서가 여기서 인턴하면 좋겠다고. 돈이 문제야? 얼마든지 줄 수 있지. 김민정의 목소리에는 거만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논문도 준비해놨어. 유명한 교수님한테 부탁해서 민서 이름으로 쓰게 했지. 이번엔 무조건 붙을 거야. 서연의 손이 떨렸어요. 부정 입학. 이런 식으로 의사가 되려는 거였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복도로 나온 서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때 맞은편에서 젊은 여성이 걸어왔습니다. 김민정과 똑같이 생긴 얼굴. 딸 민서였죠. 엄마, 나왔어. 민서가 병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우리 딸, 오늘 학원은 어땠어? 그냥, 그래. 근데 엄마, 병원장님이랑 언제 만나? 서연은 복도에서 천천히 걸으며 대화를 들었어요. 내일 점심에 약속 잡았어.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고마워, 엄마.
나 꼭 의사 될 거야. 당연하지. 넌 우리 집안 딸인데. 서연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정말로 의사가 되고 싶어서 노력하는 학생들을 생각하니 화가 났어요. 점심시간 청소부 휴게실에서 서연은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옆에 앉았어요. 순자 씨, 많이 힘들죠? 괜찮아요. VIP 병동은 특히 힘들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청소부를 사람 취급도 안 하거든요. 정숙의 말에 서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김민정 씨는 정말 심해요. 간호사들한테도 막대하고. 그런가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난달에는 신입 간호사한테 자기 개 산책시키라고 했대요. 간호사가 거절하니까 병원장한테 이르겠다고 협박했고요. 서연은 수첩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VIP 병동 로비에서 모임이 열렸어요. 의대 엄마 모임이었죠. 서연은 차를 나르며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민정 언니, 이번에도 민서가 1등급 받았다면서요? 에이, 별거 아니에요. 과외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셔서 그래요. 김민정의 목소리에는 가식적인 겸손함이 묻어났어요. 그 과외 선생님 시험 문제도 미리 알려준다던데. 쉿, 그런 얘기는 여기서 하면 안 돼요. 여자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서연이 찻잔을 내려놓는 순간 김민정과 눈이 마주쳤어요. 뭘 그렇게 쳐다봐? 김민정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너 같은 것들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거야. 평생 바닥이나 닦으며 살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연의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30년 전에도 들었던 말이었어요. 그때 학교에 한 애가 있었는데 김민정이 친구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가난해서 맨날 똑같은 옷만 입고 왔어. 도시락 제대로 못 싸오고. 서연의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자신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놀렸지. 근데 그게 뭐가 나빠? 그런 애들은 그렇게 대해도 돼. 여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요즘 애들은 너무 나약해졌어. 그러니까요. 우리 때는 그게 당연했는데. 서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찻잔을 놓칠 뻔했습니다. 그 애가 지금 뭘 하는지 아세요? 한 여자가 물었습니다. 글쎄, 아마 공장에서 일하거나 청소부하고 있겠지. 그때도 그런 애였으니까. 김민정이 서연을 흘깃 보며 말했어요. 마치 일부러 들으라는 듯이.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제가 다른 일이 있어서. 빠르게 자리를 떴어요. 화장실로 뛰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울지 마. 이제는 달라졌어. 서연은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한강대학병원 부원장. 의학 박사, 남편은 병원장. 더 이상 그때의 가난한 소녀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김민정의 말은 여전히 가슴을 찔렀습니다.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았던 거죠. 서연은 얼굴을 씻고 밖으로 나왔어요. 복도에서 간호사 2명이 울고 있었습니다. 언니, 어떡해요? 정말 그만둬야 하나요? 나도 모르겠어. 김민정 씨 때문에 미치겠어. 서연이 다가가자 간호사들이 놀랐습니다. 아, 죄송해요. 시끄러웠죠? 괜찮아요. 무슨 일이에요? 젊은 간호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김민정 씨가 또 자기 아버지 개인 간병을 하라면서요. 근무 시간에 다른 환자는 보지 말래요. 그건 규정 위반인데. 그러니까요. 거절했더니 병원장한테 이르겠대요. 서연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었던 거예요. 저녁이 되어 서연은 부원장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정리했어요. 김민정, 의대, 엄마 모임 회장, 딸의 부정입학 시도, 과거 학교, 폭력 가해자, 여전히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 펜을 놓고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김민정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아니, 더 나빠졌죠. 이제는 돈과 권력까지 가졌으니까요. 이런 사람이 의사 엄마가 되고 병원에 영향력을 행사하다니.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준호였습니다. 여보, 내일 김민정 씨랑 점심 약속이 있대. 알아요. 딸 인턴 자리 때문이죠. 어떻게 알았어? 오늘 직접 들었어요. 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난 정말 이런 거 싫은데 실력으로 들어와야지. 그러니까 제가 조사하는 거잖아요. 조심해. 김민정 씨가 보통 사람이 아니야. 서연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저도 알아요. 아주 잘 알죠. 전화를 끊고 서연은 다시 수첩을 펼쳤습니다. 내일은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했어요. 김민정 같은 사람들이 더 이상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과거의 자신처럼 상처받는 사람이 없도록. 서연은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내일도 박순자가 되어야 했으니까요. 밤 11시 VIP 병동은 고요했습니다. 서연은 야간 청소를 하며 복도를 걸었어요. 이 시간에는 의료진도 적고 환자들도 대부분 잠들어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으악, 305호실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이 달려가자 한 중년 남성이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젊은 여성이 울부짖었어요. 서연은 순간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파악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식은땀이 흐르고 호흡이 가빴죠. 급성 심근경색이다. 의사의 본능이 깨어났어요. 간호사, 간호사. 젊은 여성이 소리쳤지만 간호사실에는 신입 간호사 2명뿐이었습니다. 어떡하죠? 당직 의사님이 지금 응급실에 가셨는데, 선배도 방금 다른 병실에. 신입 간호사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서연의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지금 망설이면 환자가 죽을 수도 있었어요. CPR 준비하세요. 서연의 단호한 목소리가 병실에 울렸습니다. 간호사들이 놀란 눈으로 서연을 봤어요. 네, 청소, 빨리요. 시간이 없어요. 서연은 환자에게 다가가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거의 만져지지 않았어요. 심정지 직전이에요. 당장 흉부압박 시작해야 합니다. 서연의 침착한 목소리에 간호사들이 정신을 차렸어요. 제세동기 가져오세요. 에피네프린 준비하고요. 서연은 정확한 자세로 흉부압박을 시작했습니다. 30번, 2번 인공호흡. 의대에서 배운 대로였죠. 1, 2, 3, 4. 리듬에 맞춰 압박했어요.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간호사가 제세동기를 가져왔어요. 패드 부착하세요. 여기에. 서연이 위치를 가리켰습니다. 200줄로 세팅. 모두 떨어지세요. 전기 충격이 가해졌어요. 환자의 몸이 튀어올랐습니다. 맥박 확인. 간호사가 목을 짚었어요. 아직 없어요. CPR 계속합니다. 에피네프린 정맥 주사하세요. 서연은 다시 흉부압박을 시작했어요. 팔이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때 당직 의사가 뛰어들어왔어요. 무슨 일이? 의사는 청소부 복장에 서연이 완벽한 CPR을 하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심근경색으로 심정지 왔어요. 제세동 1회 에피네프린 투여했습니다. 서연의 보고는 정확했어요. 의사가 환자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셨어요. 제가 이어받겠습니다. 서연은 물러났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몇 분 후 환자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맥박 돌아왔습니다. 간호사의 안도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환자가 중환자실로 옮겨진 후 병동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당직 의사가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서연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예전에 병원에서 일했었어요. 오래전 일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완벽하게 하시다니. 의료진이셨나요? 아니에요. 그냥 많이 봐서요. 서연은 애매하게 둘러댔습니다. 의사는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덕분에 환자분이 살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서연은 청소 도구를 들고 자리를 떴습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서연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안전관리실의 정태훈이었죠. 저 청소부 보통 사람이 아니야. 태훈은 수첩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이 청소부 휴게실에 들어가자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순자 씨, 정숙이 달려왔습니다. 어젯밤에 대단한 일을 하셨다면서요? 아, 그게 신입 간호사들이 난리예요. 순자 씨가 의사보다 더 침착했다고. 서연은 쑥스럽게 웃었어요. 별일 아니에요. 그냥 예전에 배운 게 생각나서. 그때 간호사 2명이 휴게실로 들어왔습니다. 어젯밤 그 신입들이었죠. 아, 순자 씨, 그들은 서연에게 깊이 인사했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저희는 너무 당황해서 아무것도 못했는데. 괜찮아요. 누구나 처음엔 그래요. 서연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간호사 중 한 명이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사실 저희가 더 당황한 이유가 있었어요. 무슨 일인데요? 김민정 씨 때문에. 원래 어제 선배님이 당직이었는데 김민정 씨가 자기 집에 와서 개인 간병하라고 했어요. 서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래서 병동에 의료진이 부족했던 거군요. 예,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난달에도 다른 간호사가 말을 이었어요. 김민정 씨 아버지가 잘못된 약을 드실 뻔했어요. 처방전과 다른 약을 주라고 우기셔서 다행히 약사님이 확인해서 막았지만 김민정 씨는 오히려 저희를 혼냈어요. 서연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 보고하지 않나요? 간호사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어떻게요? 김민정 씨가 병원 이사들이랑 다 아는 사이인데 작년에 한 선배가 문제 제기했다가 한 달 만에 잘렸어요. 서연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했어요. 점심시간 서연은 VIP 병동을 청소하며 더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수간호사가 동료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또 서류 조작하래. 뭘 또? 김민정 씨 딸 봉사활동 시간. 한 번도 안 왔는데 300시간 채워달래. 서연은 청소하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거절하면? 뻔하지. 우리 남편이 이 병원에 얼마나 기부하는지 알아? 라고 하겠지. 두 사람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은 화장실로 가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급하게 내용을 적었어요. 의료진 부당 차출, 처방전 임해 변경 시도, 봉사활동 서류 위조 요구, 증거들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서연은 원무과 앞을 지나가다가 흥미로운 대화를 들었어요. 김민정 씨가 또 병원비 안 낸대. 벌써 3달째네. 어차피 안 받을 거 왜 장부에 올려? 그러게. 나중에 탕감 처리하래. 서연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병원비 미납과 부당 탕감. 이것도 중요한 증거였죠. 저녁 무렵 서연은 청소 카트를 밀며 병원 로비를 지나고 있었어요. 박순자 씨, 뒤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정태훈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안전관리실 정태훈입니다. 태훈의 눈빛은 예리했습니다. 어젯밤 일 때문에 왔어요. 정말 대단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별일 아니었어요. 별일이 아니라니요. 의사들도 그렇게 정확하게 하기 힘든데. 태훈이 한 걸음 다가왔어요. 혹시 의대 출신이신가요? 서연의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오래 병원에서 일해서. 어느 병원이었죠? 지방 작은 병원이었어요. 이름도 기억 안 나네요. 태훈은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병원에 박순자 씨 같은 분이 있어서 다행이네요. 태훈이 떠난 후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조심해야겠다. 너무 튀면 안 돼. 그날 밤 서연은 부원장실에서 준호와 통화했습니다. 태훈이라는 직원이 의심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조심해. 정체가 들통나면 모든 게 물거품이 돼. 알아요. 하지만 오늘 중요한 정보를 많이 얻었어요. 서연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김민정이
의료진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병원비도 안 내고 있어요. 증거는? 녹음은 못했지만 증인들은 많아요. 간호사들이 지쳐 있어요. 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빨리 해결해야겠네. 우리 병원이 이렇게 썩어 있었다니.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도 병원의 불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김민정 같은 사람들에게 고통받고 있겠죠. 조금만 더 기다려. 곧 끝낼게. 서연은 결심을 다졌습니다. 새벽 5시. 서연은 병원 뒤편 주차장에 서 있었습니다. 찬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약속 시간이 다가오자 긴장이 됐죠. 한 여성이 어둠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있었어요. 박순자 씨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예, 최수 간호사님이시죠?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직 수간호사 최영이었습니다. 6개월 전 갑자기 사직한 사람이었죠. 여기선 말하기 어려워요. 따라오세요. 두 사람은 24시간 카페로 이동했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자 영희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이걸 보세요. 서연이 서류를 펼치자 눈이 커졌습니다. 의료사고 보고서, 진료 기록, 그리고 녹음 파일 목록이었어요. 작년에 김민정 씨 아버지가 과다 투약으로 위험했던 적이 있어요. 영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김민정 씨가 의사 처방을 무시하고 간호사한테 다른 약을 주라고 했거든요. 서연의 손이 떨렸어요. 그래서요? 환자가 쇼크 상태에 빠졌죠. 다행히 살았지만 영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민정 씨는 병원 이사진을 압박했어요. 남편 회사가 병원에 얼마나 기부하는지 아냐면서. 그래서 사고가 은폐됐군요. 예, 공식 기록엔 단순 알레르기 반응으로 처리됐어요. 서연은 서류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증거가 확실했어요. 이걸 왜 저한테? 순자 씨가 평범한 청소부가 아니란 걸 알아요. 영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그날 밤 CPR하는 걸 봤거든요. 의사보다 정확했죠. 서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전 괜찮아요. 순자 씨가 누군지는 몰라도 김민정을 조사하고 있다는 건 알아요. 영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김민정 씨 딸 민서 관련 자료예요. 서연이 읽어내려가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논문을 5편이나 대필했군요. 그것도 모두 유명 교수들 이름으로요. 돈으로 산 거죠. 봉사활동 600시간도 모두 허위고요. 민서는 단 한 번도 병원에 오지 않았어요.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의사가 되려는 사람이 있다니. 환자들이 불쌍했어요. 병원장 추천서는요? 영희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김민정 씨가 직접 써서 도장만 받으라고 했대요. 준호, 아니 병원장님이 그걸 허락했나요? 거절하기 힘들었겠죠. 김민정 씨가 이 사진들이랑 얼마나 친한지 아시잖아요. 서연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남편도 힘들었을 거예요. 영희가 마지막 파일을 건넸어요. 의료진 12명의 진술서예요. 모두 김민정 씨 때문에 그만둔 사람들이죠. 서연은 한 장 한 장 읽었습니다. 폭언, 인격 모독, 부당한 지시, 협박.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 자료들 가져가세요. 대신 꼭 김민정을 막아주세요. 영희가 일어섰습니다.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요. 카페를 나온 서연은 서류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드디어 확실한 증거를 얻었어요. 그날 저녁 서연은 준호의 집무실로 갔습니다. 병원장 비서가 의아한 눈빛으로 봤지만 준호가 미리 말해둔 상태였죠. 들어오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이 들어가자 준호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됐어? 서연은 영희에게 받은 서류를 책상에 펼쳤어요.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어요. 준호가 서류를 읽는 동안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이 정도였다니. 의료사고 은폐, 논문 대필, 서류 위조, 모두 형사 처벌 대상이에요. 준호가 의자에 깊이 앉았어요. 피곤해 보였습니다. 내가 병원장으로서 책임이 있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김민정이 이 사진을 등에
업고 있었잖아요. 서연이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바로 잡으면 돼요. 준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언론에 제보할 거야? 예. 하지만 그 전에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뭐가 더 필요해? 서연이 달력을 가리켰습니다. 다음 주에 김민정이 VIP 환자 가족 모임을 연다고 들었어요. 맞아. 병원 후원금 모금 행사야. 거기서 결정적인 증거를 잡을 거예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봤어요. 위험하지 않을까? 청소부들도 동원된대요.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어요. 며칠 후 VIP 병동 대강당이 화려하게 꾸며졌습니다. 서연은 다른 청소부들과 함께 음식을 나르고 있었어요. 어머, 민정 씨 드레스가 정말 멋져요. 이거 파리에서 직접 공수했어요. 김민정이 자랑스럽게 웃었습니다. 주변엔 재벌 부인들과 정치인 가족들이 모여 있었죠. 서연은 조용히 그들 사이를 오가며 대화를 들었어요. 민서가 이번엔 꼭 붙겠죠? 당연하죠. 논문도 완벽하고 병원장 추천서도 있고. 김민정이 와인을 한 모금 마셨어요. 사실 시험 문제도 미리 알아봤어요. 정말요? 교수 한 분이 우리 집안이랑 친해서요. 호호호. 서연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쟁반이 흔들릴 뻔했어요. 그때 한 부인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간호사들이 너무 버릇없지 않아요? 맞아요. 전문직이라고 우기는데 결국 우리가 돈 내는 거잖아요. 김민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제가 좀 가르쳤죠. 감히 환자 가족한테 대들어? 어떻게 하셨는데요? 병원장한테 말해서 근무평가 최하로 줬어요. 그리고 김민정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다른 병원에도 소문을 퍼뜨렸죠. 이제 그 간호사는 서울에서 일 못해요. 여자들이 박수를 쳤어요. 역시 민정 씨예요. 서연의 가슴 속에서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쉽게 망가뜨리다니. 저녁이 깊어가자 김민정이 무대에 올랐어요. 오늘 모금한 후원금은 병원 발전을 위해 쓰일 거예요.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의학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라는 말에 서연은 속으로 비웃었어요. 부정한 방법으로 들어온 아이들을 위한 지원이겠죠. 행사가 끝날 무렵 서연은 화장실에서 중요한 대화를 들었습니다. 내일 간호사들이 집단 진정서 낸대. 진짜? 누가? 5층 간호사들. 김민정 씨 갑질 때문에 못 참겠다고. 서연의 귀가 쫑긋해졌어요. 근데 다들 무서워하더라. 보복당할까봐. 그러게 김민정 씨가 가만히 있겠어? 대화가 끝나고 여자들이 나갔습니다. 서연은 거울을 보며 생각했어요. 간호사들이 용기를 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자신도 행동할 때였죠. 그날 밤 서연은 부원장실에서 모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의료사고 은폐, 논문 대필, 시험 문제 유출, 간호사 인권 침해. 증거는 충분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의학 전문 기자의 전화였어요. 준비됐습니다. 내일 만나시죠. 서연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예, 모든 자료를 가져갈게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병원의 불빛이 밤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겠지.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어요. 30년 전 자신을 괴롭혔던 김민정. 복수심만으로 이 일을 하는 건 아니었지만 과거의 상처가 아직도 쓰라렸습니다. 아니야, 이건 복수가 아니야. 정의를 위한 일이야. 서연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김민정 같은 사람들이 약자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진짜 목적이었으니까요. 아침 7시 서연은 병원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한 달 동안 모은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죠. 박순자 씨,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의학 전문 기자 강진수였어요. 예, 앉으세요. 진수가 자리에 앉자 서연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모든 자료가 여기 있어요. 의료사고 은폐, 부정입학, 갑질 증거까지. 진수가 서류를 하나씩 확인했어요.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 정도면 특종이네요. 간호사 12명의 증언도 있어요. 모두 실명으로 증언하겠다고 했습니다. 진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근데 박순자 씨는 정말 누구세요? 이런 자료를 어떻게? 서연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제 정체는 나중에 밝힐게요. 지금은 이 사실을 알리는 게 중요해요. 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일면에 실릴 거예요. 카페를 나온 서연은 다시 청소부 박순자가 되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처럼 보내야 했어요. 점심시간 VIP 병동은 여느 때처럼 조용했습니다. 서연이 복도를 청소하고 있을 때 김민정이 간호사실로 들어갔어요. 너희들이 감히 진정서를 낸다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습니다. 서연은 청소하는 척하며 가까이 다가갔어요. 저희도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수간호사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못 참아? 너희가 뭔데? 김민정의 목소리가 더 높아졌어요. 내가 이 병원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알아? 너희 월급도 내 돈에서 나오는 거야. 그래도 이건 아니에요. 환자 안전이 위험해요. 닥쳐. 쾅.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연이 간호사실을 들여다보니 김민정이 책상 위에 서류를 바닥에 쏟아낸 상태였어요. 그때 김민정이 서연을 발견했습니다. 뭘 봐? 일이나 해.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어요. 하지만 김민정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잠깐, 너 며칠 전부터 계속 보이네? 서연의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그냥 청소하고 있었어요. 김민정이 서연에게 다가왔어요. 위아래로 훑어봤죠. 너 같은 것들 보면 학교 때 생각나. 서연의 몸이 굳었습니다. 그때 우리 반에 진짜 찌질한 애가 하나 있었어. 맨날 같은 옷만 입고 도시락도 제대로 못 싸오고. 김민정이 비웃었어요. 걔 이름이 뭐였더라? 박서연? 맞다. 박서연.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걸레를 꽉 쥐었어요. 정말 재밌었어. 걔 도시락 버리고 책 찍고 그래도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 김민정의 웃음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그런 애들은 평생 그렇게 사는 거야. 아마 지금도 어디선가 바닥이나 닦고 있겠지. 너처럼. 순간 서연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30년을 참아온 분노가 폭발하려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니야. 지금은 참아야 해. 재밌는 얘기네요. 서연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김민정이 코웃음을 쳤어요. 그러게. 그때 그 애처럼 평생 바닥이나 닦으며 살아. 그 말을 끝으로 김민정은 돌아섰습니다. 서연은 그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주먹을 꽉 쥔 채로. 다음 날 아침 병원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봤어? 오늘 신문 일면. 김민정 씨 얘기잖아. 간호사들이 수근거렸어요. 신문 일면에는 큰 제목이 실려 있었습니다. 한강대병원 VIP 병동의 추악한 비밀, 재벌 부인의 갑질과 의료사고, 은폐. 기사는 상세했어요. 의료사고, 은폐부터 두정이파까지 모든 게 폭로됐죠. 서연은 청소를 하며 사람들의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드디어 터졌네. 이제 김민정 씨도 끝이야. 오전 10시 병원 이사회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서연은 청소 도구를 놓고 화장실로 갔어요. 그리고 준비해둔 정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숨을 고르는 서연. 더 이상 박순자가 아니었어요. 이사회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모든 시선이 서연에게 쏠렸습니다. 박
부원장님? 이사들이 놀란 표정이었어요. 김민정도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빨갰죠. 뭐야? 청소부가 왜? 서연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침착하게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한강대병원 부원장 박서연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저는 박순자라는 이름으로 VIP 병동에서 일했습니다. 김민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서연? 네, 김민정 씨. 30년 만이네요. 서연이 김민정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중학교 때 당신이 괴롭혔던 그 박서연이 맞아요. 김민정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서연은 준비한 자료를 펼쳤어요. 오늘 신문에 난 기사 보셨죠?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스크린에 증거 자료들이 나타났습니다. 의료사고, 은폐3건, 간호사 인권 침해 12건, 병원비 미납 및 부당 탕감 8천만 원. 이사들이 웅성거렸어요. 그리고 김민정 씨 딸의 의대 부정입학 시도, 논문 대필 5편, 허위 봉사활동 600시간, 시험 문제 유출. 거짓말이야. 김민정이 소리쳤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녹음 파일도 있고 증인도 12명이나 됩니다. 서연이 녹음 파일을 틀었어요. 김민정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시험 문제도 미리 알아봤어요. 교수 한 분이 우리 집안이랑 친해서요. 이사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서연은 마지막 자료를 보여줬어요. 무엇보다 김민정 씨는 의료진들을 인간 이하로 취급했습니다. 간호사들의 진술서가 화면에 떴어요. 청소부였던 저도 매일 모욕을 당했죠. 너 같은 것들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거라면서요. 김민정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나한테 복수하려고 이런 짓을 한 거야?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이건 복수가 아닙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저는 이 병원을 지키려는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들로부터. 너 같은 게 감히. 김민정이 서연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보안 직원들이 막았습니다. 이사장이 일어났어요. 김민정 씨는 오늘부로 병원 출입이 금지됩니다. 뭐라고? 그리고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겁니다. 김민정이 비명을 질렀어요. 이럴 수 없어. 내가 누군지 알아?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김민정이 끌려나간 후 서연은 이사들을 둘러봤어요. 앞으로 우리 병원은 달라질 겁니다. 더 이상 돈과 권력으로 의료, 정의를 짓밟을 수 없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서연은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시원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준호가 다가왔어요. 수고했어. 끝났네요. 서연이 멀리 도시를 바라봤습니다. 30년이 걸렸지만 드디어 끝이 났어요. 준호가 서연의 어깨를 감쌌어요. 복수는 아니라고 했지만 속이 시원하지? 서연이 작게 웃었습니다. 솔직히 조금은요. 두 사람이 함께 웃었어요. 일주일 후 병원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규정이 만들어졌고 의료진 인권 보호 시스템이 구축됐어요. 김민정과 그 가족은 법적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딸 민서의 부정입학도 취소됐죠. 서연은 다시 부원장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간호사들이 보낸 감사 편지가 쌓여 있었어요. 부원장님 덕분에 다시 일할 맛이 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천사,
같으세요. 서연은 편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어요. 그때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부원장님, 한 분이 찾아오셨는데요. 누구죠? 김민정 씨라고. 서연이 놀랐어요.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들어오라고 하세요. 잠시 후 김민정이 들어왔습니다.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명품도 화려한 화장도 없었죠. 왜 왔어? 김민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뜻밖의 말에 서연이 놀랐어요. 30년 전에도 지금도 정말 미안해. 김민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변명하고 싶지 않아. 내가 나쁜 사람이었어. 서연은 조용히 김민정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가슴에 품었던 상처.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나도 너를 용서할게. 김민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해. 알아. 받아들일게. 김민정이 돌아서려다가 멈췄어요. 박서연, 정말 대단해졌네. 그리고는 조용히 나갔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과거의 상처가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더 나은 의료 환경을 만드는데 힘쓸 때였죠. 청소부 박순자의 비밀은 끝났지만 부원장 박서연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